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9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상 확정 오피셜이 떴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손흥민은 2023년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벌리, 셰필드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꺾고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고 아스날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고요.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2골, 그리고 벌리전의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이번 시즌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보다 더 많이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는 6명뿐입니다. 7번 받은 선수가 아구에로와 해리케인, 6번이 제라드 호날두, 5번이 루니 반페르시예요.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게 베르캄프, 브로페안데스, 앙리, 램파드, 레시포드, 살라, 스콜스, 시어러, 바디 플러스 손흥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프리미어리그 역대 7번째로 이달의 선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수상을 한 게 예전에는 측면 공격수로 뛰었을 때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받은 이달의 선수상은 원톱으로 뛰면서 받은 선수상입니다. 벌리 전부터 9월달 첫 번째 경기부터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원톱으로 나와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역할이 바뀌면서 심지어 이제 케인이 떠났으니까 팀의 중심이 되어주면서 이달의 선수상을 추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레이 자체가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특히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후방 빌드업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팀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당연하게도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는 포인트는 상대의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앞선에서 압박을 하니까 이 압박 라인을 간격을 넓혀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역할을 주냐면 앞쪽에서 계속 뛰어다닙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지능적인 오프 더 볼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죠. 과거에는 케인이 내려오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달라졌죠.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지능적인 오프 더 볼을 이제 가운데서 활용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압박을 위해서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이 뒤로 뛰어 들어가니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방 빌드업에서 앞으로 패스가 못 넘어오면 다시 손흥민이 뒤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올라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들어갔다가 또 나가죠. 그러면 상대 수비가 또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그리고 매우 지능적으로 타이밍에 아주 알맞게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역할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 손흥민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안 되기 시작해요.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요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이 멀어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손흥민의 역할 때문에 공간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 공간이 나면 당연히 토트넘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후방 빌드업이 손흥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후방 빌드업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후방 빌드업에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스날전에서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아무리 돌려봐야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으니까 여기서 후방 빌드업을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때 손흥민이 앞쪽에서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 역할을 하니까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난 게 보이시죠?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간격이
발생하는 순간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순간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이 나자마자 약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굳이 이 앞쪽에서 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스날의 압박이 강하니까 그냥 손흥민이 만든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 잘하는 거,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연계 플레이까지 잘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인,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홀란드 이렇게 키가 크고 상대의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아주고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제로톱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연계 플레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리고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2차적인 침투 플레이를 너무나 잘 가져가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패스를 본인이 뿌려주고 상대 수비가 무너질 때 패스를 뿌려주면서 쿨루셉스키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고 또다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하게 뛰어가니까 쿨루셉스키와 상대 수비수가 1대1을 할 때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가 도착해서 뒤로 돌아 뛰어 들어가죠. 이렇게 손흥민이 부지런하게 뛰니까 결국에는 2대1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컷백이 나오고 매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서 뭔가 스텝업을 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 스타일에 딱 맞는 새로운 9번을 창조해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달의 감독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8월에도 받았고요, 9월에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서 뭐 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처럼 막 버텨주고, 그리고 막 크로스가 올라올 때 머리로 이제 제공권을 활용해서 득점을 하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에게 제공권이나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없다면 공격 패턴이 되게 다양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특성, 공간 침투, 지능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메디슨이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을 때 이 수비 라인 안쪽에 손흥민이 아스날의 수비수들과 같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 아스날의 수비는 5명, 토트넘의 공격수는 2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면 아스날 수비 사이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타이밍을 너무나 잘 잡아요. 무조건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뒤로 빠져있다가 메디슨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아스날의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가자마자 그 공간으로 뛰어들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서 메디슨의 패스,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이 지능적인 공간 침투와 매우 타이밍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원톱으로 뛰면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는 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점점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체적인 능력이 정점이지만 당연히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전방 공격수에서 뛰는 플레이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인 능력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측면에서 했던 그 폭발적인 공간 침투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롱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뭔가 찾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을 약간 바꾸면서 원톱에서 이렇게 또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모습을 정말 지켜보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9월달 이달의 선수상은 상징적인 수상이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뜻깊은 수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